자, 안녕하세요. 키보드 빌드 스트리머 승업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여기 있는 SPM 거 AL87B DIY 킷이거든요. 이거랑 목세 라이트 리니어 스위치 받고 그 다음에 맨 위에다가는 요 오도키님과 SPM이 합작해서 나온 야구 키캡, 이 제품으로 빌드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게 보시면은 지금 추가 옵션이 있어요. 홈이랑 어웨이, 뭐야 이거 블루, 이거는 품절이네요. 지금 여기 맨 아래에 있는 이 장패드, 데스크 매트 요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블루 색상이 품절이에요. 네, 그래서 화이트만 되어 있고 되게 잘 만들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두께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께 한번 재볼게요. 자, 두께가 4.6 정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좀 두툼한 거예요. 많이 두툼해요. 뒤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고무. 그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쿠션감도 있고 디자인 자체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디테일이 조금 살아있어요. 요런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하얀색도 있고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이거 파란색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하얀색이 오히려 좀 뭐랄까? 되게 무난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확실히 이게 캐릭터가 좀 있기는 하죠. 어쨌든 빌드 한 다음에 요거 이따가 한번 깔아보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키캡 한번 볼까요? 키캡. 오도키님이 만든 키캡은 그 믿고 볼 수 있는 그런 키캡이거든요. 자, 일단 보시면요, 이렇게 총 4개의 껍데기에 들어가 있고요.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키도키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멋지죠? 자, 일단은 이런 모디얼은 제가 좋아하는 색상이죠. 남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글 폰트는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SC는 조금 더 짙은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냥 스페이스가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포인트를 줬어요. 이게 뭐냐? 스트라이크, 볼, 아웃, 이거 표시, 이거 맞죠? 예. 그거 맞는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포인트 들어간 것도 너무 예쁘고요. 이건 뭐야? 야구 티켓인가? 야구 티켓? 이거 다 오도키님이 디자인하신 거잖아요. 요렇게 깔끔하게 들어간 것도 있어요. 단색으로. 그리고 유니폼. 와, 느낌 있는데요, 이거? 네. 자, 이거 유니폼이 하나가 아니네요. 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요거는 야구장을 그냥 옮겨놨고 알록달록 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꾸밀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거기다가 맥전용 키캡까지 있네. 와, 너무 좋은데요, 이거? 이 키캡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시죠? 껍데기에 소울캣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두께도 굉장히 두꺼워요. 지금 1.7mm면 엄청 두꺼운 거예요. 이야, 염료승화 PBT. 자, 이렇게 키캡 소개를 해드렸고요. 스위치는 키보드 시장을 주름잡은 목세 리니어 스위치에서 조금 키압을 낮춘 라이트 버전입니다. 두꺼우면 잡소리가 덜할 수도 있고요. 날리는 소리가 안 나고 좀 더 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좀 날리는 소리의 제품들을 좀 더 내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막 두걱두걱하는 고급스러운 소리를 좀 더 부각시켜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폼, 흡음재가 많이 들어간 키보드랑 사용할 때 궁합이 좋다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두꺼운 PBT 키캡을 많이들 선호하세요. 이제 키보드 볼게요. AL87B DIY 킷이에요. DIY란 무엇이냐? 뭐 이케아처럼 직접 조립해서 쓰는 키보드다 라는 말이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야, 먼저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 구매를 하시면은 뭐 찍힘이 있나 뭐 그런 거를 잘 체크를 하신 다음에 비닐을 뜯어 주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스위치도 박혀 있고 스테빌라이저도 박혀 있어요. 우리 오늘은 먼저 여기다가 오도키 키캡을 박아서 써보고 그 다음에 목세 라이트로 바꿔본 다음에 또 오도키 키캡 조금 다른 조합으로 넣어서 써보고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거 뜨뜻해 볼게요. 일단은 위에 이런 비닐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잘 뜯어가지고, 와, 이거 알루미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무게도 좀 어느 정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반광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품질도 상당히 좋고요. 자, SPM 로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범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사각 한 요 정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손을 넣어가지고 들어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죠. 확실히 알루미늄의 근본은 실버 컬러 아니겠어요? 굉장히 좀 근본적인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은 무게 한번 재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무게는 1.9kg 정도가 나오고요. 이제는 이 스위치 그대로 빌드를 해가지고 타건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저소음인가? 지금 보면은 여기 박혀져 있는 게 HMX 위스퍼 핑크 축입니다. 저소음 스위치 같은데요? 위스퍼 핑크, 장시간 사용해도 손가락 무리 없는 가벼운 기압과 정숙하면서도 매력적인 소리, 특유의 보글보글한 타건. 저소음 스위치 맞네요. 저소음 스위치. 자, 그럼 여기다가 오도키 키캡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드는 품절되지 않은, 자, 이 화이트 패드에다가 써볼 거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키보드를 올려가지고 깔끔하지 않아요? 여기다가 키캡 바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키캡을 매칭할 때 여러가지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숫자열을 이렇게 꾸미는 것도 굉장히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풀배열이나 뭐 이런 데는 맨 위를 이런 식으로 했구나. 뭔가 약간 과해 보이면서도 괜찮은 듯,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넘버 패드도 이런 식으로, 텐키리스는 깔끔하게 이렇게도 뽑았네요. 일단은 한번 깔끔 빌드 한번 가볼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 보면은 여기 안에가 그 F8 보강판이거든요. 근데 키캡을 끼우는데 이런 식으로 숨 쉬듯이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키캡을 끼우면은 이런 식으로 숨 쉬듯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야, 이렇게. 자, 일단은 순정 빌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화이트에다가는 순정 빌드 한번 가고, 이따가 블랙 할 때 조금 화려하게 오도키 스타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스페이스바도 회색이 있네요. 회색. 방향키도 회색이 있고요. 뭔가 포인트가 군데군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합을 해줄 수 있는 게 또 장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일단 지금은 순정 빌드. SPM도 클래키 빌드가 되나요? 사실 클래키 빌드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폼을 뺀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모든 키보드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어차피 다 핫스왑이고, 그러니까 귀찮을 뿐이지 다 할 수는 있습니다. ESC 키도 포인트가 안 들어간 게 있으려나? 그건 없네요. 네, 그쵸. 그거는 또 너무 심심해져서 굳이 그걸 만들 필요는 없죠. 잠깐만. 이런 것도 있었네요. 1루, 2루, 3루 베이스 맞죠, 이거? 저 야구는 잘 몰라요. 야구는 그렇게 막 엄청 잘 아는 건 아닌데, 군대 후임이 야구선수 2군 출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긴 했었는데. 잠깐만. 근데 지금 쉬프트가 긴 게 없네요? 긴 쉬프트가 없어요. 이거 없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여기 있긴 있는데 그냥은 없어요. 이거 꺾어서 만드셨구나. 지금 이거 보세요. 기본 베이스만 보더라도 여기 회색이 박혀 있죠?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거를 넣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를 넣고 완전히 그냥 심플하게 쓸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거를 전제로 만드셨네요. 어느 정도는 아이덴티티를 넣은 채로 나올 것이다. 이것도 스페이스거든요. 오히려 이게 조금 더 특이 포인트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디자인 따라가는 건 전 처음 봤네요. 쉬프트랑 스페이스랑 뭐 같은 결로 나오는 거. 제가 키캡 매칭을 할 때 약간 좀 철학?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조금 약간 평범하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평범하게 가고 진행을 하면서 약간 포인트를 준다던가 그렇게 하는 거죠. 짠, 어떤가요? 이거 자체로도 괜찮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만 봐도 회색이 약간 아쉽죠.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건 디자이너의 쿠세 같은 거죠. 오도키님의 예, 이렇게 평범하게 만들 거면은 안 만들겠다. 어느 정도는 비틀겠다. 약간 그런 거고. 근데 사실 저도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든 것들이 있어요. 제가 키캡을 조금 뭐랄까 디자인해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느낌으로 하신지 제가 조금 알겠어요. 이런 거. 예. 아무튼 느낌 자체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 상태에서 좀 타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타건을 해봤어요. 예. 일단은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요, 이게 위스퍼 축이잖아요. 설명을 드리자면은 정말 가볍습니다. 정말 가벼워요. 진짜 좀 약한 키압을 원하시면은 요거 괜찮을 수는 있는데, 근데 조금 무맛이에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라이트한 저소음, 막 깔끔한 맛은 아니에요. 깔끔한 맛은 아닌데 정말 조용하고 정말 가볍습니다. 자, 요렇게 타건을 해봤고요. 자, 이제는 매트를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파란색 매트 까니까 확실히 산다. 이게 파란색 매트가 인기가 왜 있는지 알겠는데요. 이걸 까니까 요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예. 마음에 들어요, 지금. 자, 이제는 키캡들 분해한 다음에 스위치 교체하고 다시 키캡 끼워볼게요. 일단은 여기 부분은 조금 약간 얇은 편이라 가지고 으자. 뭐야, 왜 이렇게 안 나와? 스테빌라이저 뽑을 때 이상한데? 일단 뽑히기는 뽑혀요, 세게 하면은. 왜 뜯기는 듯한 느낌이 나지? 근데 뽑을 때마다 좀 계속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스테빌라이저가 완전하게 타이트하게 결착된 그런 느낌은 아니네요. 네. 그렇지만 아까 타건했을 때는 스테빌라이저 상태는 좋았고요. 이제는 목세 라이트를 넣을 거예요. 저는 요거 스위치 정보를 정확히 몰랐는데 라이트한 저소음 스위치의 대결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스위치를 뽑도록 할게요. 예, 스위치는 제가 저번에 소개했던 얘를 이용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가 지금 이렇게 스위치 요거를 넣을 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잘 되네요. 저거로 뽑으시면 스테빌라이저 사이에 있는 거 뽑기가 힘드실 텐데. 그럴까요? 이거 안 들어간다. 예. 스테빌라이저 사이는 지금 안 들어갑니다, 요거는. 뽑기 힘든 걸 떠나서 아예 그냥 들어가질 않네요. 예. 얘는 여기까지 이게 그게 있잖아요. 예. 근데 힘이 많이 들어가네. 요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사실 요게 저한테는 제일 익숙한 방법이기는 해요. 아까보다 훨씬 편하게 뽑죠. 예. 자, 이렇게 다 뽑았고요. 이제는 목세 라이트 리니어 스위치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팩에 35개가 들어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 여러분,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게 스위치를 지금 다 분해했잖아요. 이렇게 물렁물렁한 곳에다가 스위치를 다 분해하면은 스위치를 못 껴줄 수도 있어요. 이거 이렇게 다 빼면 안 돼요, 사실. 일단은 가장 말랑말랑이 적은 쪽으로 최대한 끼워볼게요. 자, 일단은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이러면은 조금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확장시켜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더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고 가스켓 부품에 닿는 더 단단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데부터 이렇게 기초 공사를 시작하면은 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들어갔죠. 한번 들어갔잖아요. 그럼 걔 주변으로는 좀 쉬워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늘려나가면 돼요. 그냥 다 빼고 보강판을 손으로 들면서 할 수 있나요? 보강판을 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보강판을 들고 해도 돼요. 맞아요. 이렇게 당겨가지고. 자, 이제 어느 정도 좀 꼈으면은 2개씩 끼워줄게요. 근데 이 제품 요거 AL87B 있잖아요. 이게 유선만 되는 모델인 것 같은데요. 유선만 되는 F8 보강판 패드 쫙 들어가 있고 스페이스바만 역방향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건 자체 소프트웨어 있고 스페이스바 먼저 껴놔야겠다. 스테빌 보강용 스테빌은 보강용입니다. 그 아까 스테빌에 있는 키들 뜯을 때 뭔가 빠지직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강용이라 가지고 기판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F8가 있지만 플렉스 커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낭창낭창 거리다 보니까 보시면 이렇게 많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얘 안에서도 이렇게 많이 움직여가지고 키캡을 당겨서 뽑을 때 얘도 같이 이렇게 뿌도독하고 올라오면서 그런 현상이 생겼던 겁니다. 아무튼 보강용. 요즘 기성품들은 보강용으로 참 잘 나와가지고 예전에 커스텀 키보드 시절에는 무보강용이 무조건 좋았었어요. 네, 그땐 그랬고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죠. 무보강용. 그러니까 기성품들은 다 무보강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웬만한 것들이 기판에 안 달려있고 보강판에 달려있어요. 근데 요즘 기성품들 그 스테빌라이저 상태 너무 좋잖아요. 키보드의 발전으로 무보강용으로 너무 좋은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 아예 아싸리 그냥 커스텀용으로도 무보강이 나와
나와가지고 그런 쪽에서 선택지가 많이 늘어났어요. 자, 이렇게 스위치는 이제 다 끼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조금 화려하게 들어가 볼게요. 여기다가 ESC 넣고 이번에는 요런 느낌으로 가볼게요. 오도키 매뉴얼로 가볼게요. 오도키 매뉴얼. 오도키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매뉴얼로 쓰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요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되게 화려한 키캡이 들어가죠. 화려하죠?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들을 먼저 끼워보자면요, 이런 식으로. 자, 야구공이랑 빠따도 들어갑니다. 요거 한번 껴보고 싶은데요. 이거 색깔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야, 예쁘다. 그쵸? 예쁘죠? 그림자진 거 봐. 와. 자, 여러분, 지금 요 키캡 같은 경우는요, 베이스를 아래쪽에 두고 이렇게 좌우 위에 키를 쓰는 건데 결국 이 키랑 이 키는 같은 거예요. 근데 얘랑 얘는 다릅니다. 왜냐면요, 프로파일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지금 먼저 얘랑 얘 어차피 똑같은 다이아몬드 모양인데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요런 식으로 높이가 아예 다르다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 같은 애들끼리 볼게요. 왜 다르게 보이지? 여기선 같은 느낌이죠. 이 착시가 있는데요, 지금? 아무튼, 네. 요런 느낌으로 구별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방향키 이렇게 넣어 볼 겁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요거 한번 껴볼까? 아쉽지만 스페이스는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를 보기 위해서. 조금 티가 나네. 눈으로 딱 보이는 곳이라 가지고. 이제는 쭉쭉쭉 원래 끼우던 대로 쭉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오, 이런 느낌 어때요, 여러분? 예쁘지 않나요? 느낌 괜찮은데요, 이거? 이게 여기다가 이거를 넣어버리면은 1, 2, 3, 4, 5, 6, 7, 8을 이거 구별을 못해요. 근데 요거는 알잖아요. 요게 F5라는 거 알잖아요. F9라는 거 알고 11이라는 거 바로바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스페이스바 하얀 거를 넣어도 좋을 텐데 이거 나쁘지 않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하얀 게 좀 나은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래 스페이스바는 이 문자열이랑 같이 맞추는 거를 제가 좋아하기는 해요. 이게 나은 것 같아, 이게. 이걸로 가죠. 야, 이거 한 번에 잘 안 뽑히네. 이게 아무래도 짜된 것 같습니다. 이거지. 지금 요게 완성체인 것 같아요. 완전체. 요걸로 이제 타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야, 확실히 목세 라이트가 좋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 목세 라이트는 정말 가벼워요. 정말 가벼워. 아까 전에 타건했던 스위치는 좀 약간 심심했어요. 너무 좀 무맛이야. 예. 제가 슴슴한 평양냉면 같은 맛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표현한 스위치들은 진짜 슴슴한 그런 맛있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그 스위치는 너무 약하고 너무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좀 약간 치는 맛이 없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치만 정말 가볍고 정말 편안했죠. 네. 그리고 정말 조용했고요.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요거는 소리도 크지 않죠. 소리도 크지 않으면서 도각이는 맛이 있어요. 거기다가 키압이 가벼워. 그래서 확실히 치는 맛이 있습니다. 이 도각이는 맛, 반조 소음의 맛이 살짝 들어가는 게 진짜 좀 키보드를 살아나게 만들고, 이런 알루미늄 하우징에다가 저소음, 그 아까 전에 했던 게 왜 무맛이라고 느꼈냐면은, 특히나 이게 또 알루미늄 키보드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알루미늄이 확실하게 그런 울림 같은 거를 완전히 먹어버리거든요. 가뜩이나 저소음 스위치는 울림이 굉장히 부족한데 울림까지 먹어버리니까 무맛이 됐던 거고, 근데 이 목세 라이트는 도각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맛있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빌드는 여기까지입니다.